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새해 잘 보내셨죠? 기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잘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LB가 잘 돼서 우리가 웃으면서 보는 날이 많은 그런 2023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B 차트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대신 어제 주가행이랑 회사 대표 그리고 IR 담당자들이 긴급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월 마지막 거래일에 있었던 회사 공지문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잠시 이 내용을 좀 복기를 하자면 연내 신청 예정이었던 선양 남성함이 용량 결정 때문에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BTD도 지정받지 못했고요. 그 결과 NDA는 물 건너 갔다라고 주주들은 불안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안이었던 위안 말기 NDA 역시 1차 유효성 집회 도달 실패. 그래서 FDA에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회사의 공지 이런 거 때문에 주주들이 보기에는 선양남성함도 못했고 위암도 못했고 그럼 대체 뭐지? 라는 불안감이 급습을 했고요. 많은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행에서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연말에 사측의 만남을 제의했고요. 1월 2일 매우 빠른 시간에 사측과 주가행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 결과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는 주가행 여러분들, 그리고 주주의 만남에 곧장 답을 주신 사측에 제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회사도 신약 허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또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만남에서 회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진 회장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면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뭐 애로하고 뭐 이렇게 팔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글로벌 빅파마라는 꿈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도전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주가행 카페에 오셔서 여기 회사의 소통 보시면 만남의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 말고도 정말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가입하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뭐 또 유료 회원 가입하라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했고 불안했던 선양 남성암 그리고 위암 NDA 정말 나가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 답은 여기 가장 궁금해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양 남성암 NDA를 하면 위암 NDA는 버리는 건가? 위암 NDA가 30일자 공지에 언급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선양 남성암은 NDA가 나가리가 된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왜 단독으로 여기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단독으로 두 개를 동시에 NDA를 할 수 없는데요. 그 프리 NDA는 상관이 없죠. 프리 NDA 같은 경우는 프리 NDA는 두 개 동시에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FDA가 물론 신약 허가를 해주는 곳이긴 한데 꼭 이렇게 엄격하게 나는 감독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시판 허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건 또 프리 NDA잖아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프리 NDA 신청을 하고 선양남성암 그 다음에 위암으로 먼저 나올 것 같은 거. 그래서 FDA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야 얘가 좀 더 좋겠는데 얘가 뭐 물론 얘가 더 좋겠나라고는 말은 안 하겠죠. 어느 정도 힌트는 좀 더 주겠죠. 그래서 그 힌트를 준 거에 대해서 회사는 전략적으로 NDA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그리고 가장 불안해했던 단독으로 위암도 나가리 선양남성암도 나가리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금방 끝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글로벌이니까 뭐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다, 나가리는 아니다, 살짝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였고, 그 다음 핵심이죠. 리브의 핵심, 아주 주력인 가남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항소랑 병용을 하고 있고, 리보랑은 뭐 정확히는 캄렐리랑 리보랑 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시진핑 3기 체제를 앞두고 작년에 중국에서 난리가 있었어요. 일단 중국 주식이 다 떨어졌죠. 그 이유는 중국이 일단 인민들이 좋게 살기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값도 싸야 되니까 교육도 다 때려잡았고요. 그리고 요런 약값도 잡아야 되겠죠. 인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약 복용을 하려면. 그래서 작년에 사실 여기 중국 쪽이, 제약 쪽이 특히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항서 같은 경우는 눈을 글로벌로 돌렸겠죠.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세계에서 놀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항서는 좀 더 적극적이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고요. 뭐 그리고 또 여기 요 교수가 좀 문제시 삼았죠. 코코시엄 비중이 약 17%대로 적었다라고 했는데, 평균 20%보다는 뭐 다소 적었는데 FDA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에 코로나가 확 퍼져서 심사관들이 중국에 못 들어간다면 뭐 살짝 걱정이지만, 뭐 현재 봉쇄를 풀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FDA 실사 지연이 빨리 해결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글쎄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방역을 풀면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근데 결국 이런 단계를 거쳐야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라, 요게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요 단계를 한번 넘어서야 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날짜까지 구체화되고 있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특히 가남은 정말 많이 공을 들이긴 거고 우리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됐는데, 큰 문제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뮤니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연구 권한은 일단 플로리다 대학 측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이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예상은 글쎄 뭐 요게 추정치인 거잖아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좋을 거는 같은데 추정치인데, 여튼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답변. 그리고 요거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LB 가치에 영향을 줄 큰 요소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뮤니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뒤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모든 가치가 결국에는 LB에 집중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러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 뭐 이민용도 그러고 보면은 같은 맥락 속에 속하는 거죠. 뭐 여하튼 나스닥으로 상장을 좀 많이 굳힌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많이 설명이 돼 있고요. 그 에이센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것도 사실 저희가 좀 개볼인 아니냐라는 소리도 좀 들었는데, 사실 결국은 여기도 시장이 크고, 또 게다가 임상이 일상이면 되잖아요. 그만큼 또 시간도 단축되니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G도 결론은 중원으로 가야 한다. LG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 얘기를 해주는데, 베리스모가 게다가 이제 차세대 신약이고, 칼준 박사가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칼준 박사가 LB에 편입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이민용에게 헐 박사의 추천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 뒷이야기가 있었네요. 그 이 당시 때 이제 LG가 베리스모 이제 지분 인수할 때 사실 증선이 조사건이 있어서 사실 외국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못 믿었겠죠. 근데 헐 박사의 믿음으로, 그리고 추천으로 잘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카티는 잘 아시다시피 차세대 항암제고요.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얘도 좀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저도 말하고 있지만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 차세대 기술은 맞습니다. 베리스모가요.
그리고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베리스모도 상장할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FA를 인수를 해서 올해는 사실 LB가 재무 구조를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근데 FA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된 거 아니냐,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FA 매출이 급감하지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은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코로나도 분명히 잠잠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FA 측의 품목의 다변화를 보았다. 게다가 에보트도 굉장히 FA를 신뢰하고 있다. 협력 업체, 매우 든든한 협력 업체로서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알코올성은 국내에서 1위고, 그리고 기본 매출이 줄더라도 다른 걸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 신약 성공이 나온다면, 일단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건 하나 좀 나가자인 건데, 그거 하나가 나온다면 글로벌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정도 그림을 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요 M&A 건인데요. 그 전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좀 설명하다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왜 삼각합병할 때, 엘레바랑요, 삼각합병할 때 모든 이익을 LB에 기속시키게끔 노력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LB랑 LB 관련 기업들 보면 지분 구조를 보시면 다 LB랑 걸쳐져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LB한테 최대한 집중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자회사든 손자회사든 각 회사에서 하는 임상을 LB에서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과연 LB 주주들이 좋아할까?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싫어한다. 그래서 가치는 LB에 집중을 하고 자금은 분산해서 부담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분 구조 조정, 그리고 외부 M&A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진행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넓게 파야 깊게 판다. 그리고 한 개의 제품의 위험성, 627을 겪고 나서 그렇게 느꼈고, 한 개의 제품 흔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강조에 대해서. 4년 동안 연속해서 지속 적자가 났음에도 파이프라인이 많으니까 시장에서는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회사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강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나오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은 우리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M&A 할 때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금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뭐 긍정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요겁니다. 하나라도 먼저 이루고 또 다른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니까 기본적으로 진 회장 역시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진 회장이 에자일 램비마를 언급을 하면서 2018년도 때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에자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램비마가 가남으로 넥사바 대비 비열등성 성공으로 시총 40조까지 올라갔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좀 떨어져서 25조 가량 되지만, LB는 지금 시총이 뭐 한 3조 정도 되죠.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최대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하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 627 당시 때는 하나였지만 성과가 날 때마다 더 가치가 올라가고 리스크를 덜 받는다. 중국의 바이젠이라는 회사가 시총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얘는 재밌는 게 4년간 적자인데 신약 허가 받은 다음에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사 모으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하나 허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파이프라인을 하느냐? 뭐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는 하나만, 물론 성공 확률은 적지만 하나만 대박치면 가치가 정말 급 상승하기에
그래서 시장은 그걸 높게 평가한다. 적자가 지속됨에도 파이프라인이 많기에 오히려 시장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요것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시비를 발행하지 않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 잘 아시죠? 그 작년 주총 때 정관 한도를 못 늘려서 택한 건데 좀 주목할 만한 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보시면 신약 허가를 받으면 물론 전제 조건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고 만약이라는 가정이 있긴 해요. 미래형 그리고 가정이 있긴 해요. 신약 허가를 받으면 첫 번째로 의도하는 게 글로벌 빅파마와 빨리 손잡자. 어떤 형태로든 지분도 확보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글로벌 빅파마랑 협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거 왜 예전에 우리가 폴 박사한테 리보 권리 사올 때 보시면 지분도 줬고요. 현금도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일단 답답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신약 허가를 받으면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진 회장이 풀어갈지 회사 대표가 소통을 해서 풀어갈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CB 최저 리픽싱 까지 일부러 방치한다라는 음모론. 사실 이제는 이게 이제 없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 거 약간 남은 거 있는데 이제는 이런 거는 없는 건데 여기도 맞긴 해요. 그 얘기가 맞다면 발행 후부터 전환 시까지 주가가 발행가보다 한 번도 안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긴 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다음 요 블루클럽 그리고 외제차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는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근데 뭐 또 안 좋게 보면 요게 이제 비도덕적인 회사로 낙인 찍힐까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진 회장이 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루클럽도 LB 그리고 진 회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수필 같은 것도 특히 블루클럽의 수필 같은 것도 기고하시고 했어요. 뭐 여하튼 많은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세상의 흐름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각계의 흐름 듣는 것도 사실 대표의 주요한 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튼 요거는 이렇게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헬리기 사태가 있었죠. 근데 헬리기도 잘 아시다시피 김성현 대표 지분이 적었고 또 주주 연대와 마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넘어갔는데 LB도 최대 주주 지분이 적어서 고민이다. 적대적 M&A가 되는 건 아닐지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뭐 진 회장은 단호가 같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빅파마가 사면 샀지 뭐 한다고 적대적 M&A를 하겠느냐.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만약 그렇게 살려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더라도 내부에서 도와줄 것이다. 내부에서 신뢰를 잘 받고 있다. 아까 헐 박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준 것처럼 핵심 인재들이 만약에 다 나가면 사실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내부는 통통 비고. 그래서 핵심 인력이 다 나가면 과연 누가 살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요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 신약 성공 다음에나 뭐 무슨 펀드들이 뭐 욕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신약 성공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지금은 신약 성공부터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보시죠. 이제 2023년 새 현재 LB그룹은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걸 이제 가장 궁금한 걸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제 NDA 언제요? 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짝 돌려서 언제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돌려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와 있을 건지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답을 좀 들어본다면 임상할 수 있는 자금 그리고 실패에 대비한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폭발을 하는 건데
대파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19년도 때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이 초기 단계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 있을 때 하나 더 나왔을 때는 다르다.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봤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견해이고요. 뭐 아까부터 뭐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지만 다양한 파이프라인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뭐 요 질문도 사실 목표에 대해서 말해달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그래 언제 ND해요라는 거를 이제 목표가 뭐예요라고 했더니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러면서 하나 나왔을 때와 하나 더 나왔을 때가 다르다라고 회사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확대 해석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 대표가 회사 비전을 하나의 탄생으로만 말하지 않고 하나 더를 언급을 하면서 빅파마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메시의 아르헨티나도 예선전 때 사우디한테 지면서 우승을 점쳤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 뭐 좋은 성과는 못 냈죠, 월드컵에서. 근데 결국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엘비도 에자이 이런 거 이제 보지 말고 쭉 하던 거 잘해서 예,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진 회장도 마지막에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내비게이션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주주들이 지친 이유도 이 지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회사가 부도덕한 게 없고 실수는 있을지라도 실수를 통해서 전략적인 내용을 잘 하고 있다면 한번 좀 기다려 줄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 양해를 구했네요. 예, 이렇게 작년 연말 회사 공지사항으로부터 촉발된 위기를 주가이랑 회사 측에서 만남을 가져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주가인 그리고 회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 정말 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